안녕하세요. 도봉구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정비사업에 대한 동향을 시작으로 주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리 구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정비사업의 개요, 정비사업 추진 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 동향입니다. 금년 1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후 도봉구에서는 방학 신동아 1단지, 창동 상하 1차, 쌍문 한양 1차가 연이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모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 쌍문동 724번지 백주아파트 일대가 선정돼 지난 3월에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으며 정부의 21년 2.4 부동산 대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지정된 역세권 3개 지구가 지난달에 설계안이 확정됐습니다. 도봉구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경과하거나 도래하는 단지가 금년 35개 단지 3만여 세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번째입니다. 예비 안전진단이 통과한 단지가 9개 단지,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단지가 2개 단지, 그리고 재건축의 출발점이라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4개 단지 등 총 15개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도봉 제2주택 재개발이 6월 착공 및 분양 예정이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 2개소가 선정돼 현재 3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가로주택 30개소, 소규모 재건축 7개소, 모아타운 2개소, 총 39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 중인 도심 복합사업입니다. 후보지 7개소 중 역세권 3개소가 지난달 설계안을 확정하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도봉구에서는 전체 60개 지역에서 크고 작은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 14개 구역에 대해 정비사업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입니다. 우리 구 최초 안전진단 통과단지인 사만 도봉아파트입니다. 위쪽으로는 도봉 한신아파트, 아래쪽으로는 도봉역과 북부지방법원이 위치해 있는 중공업 지역 내입니다. 도봉 2동 지역입니다. 기존 규모 4개 동 660세대입니다. 2018년 현지조사 이후 2020년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고 21년 구청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현재 중공업 지역 내 재건축 시 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상향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법이 개정될 시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수정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학동 신동아 1단지입니다. 연산군묘와 방학천변 발바닥공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학 3동 지역입니다. 30개 동 3,100세대가 넘는 도봉구 최대 단지로서 지난 2월 안전진단을 도봉구 최초 2등급으로 통과하고 정비계획 입안 제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동 상하 1차 아파트입니다. 창동역 서측과 도봉 구민회관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창 5동 지역입니다. 기존 규모 5개 동 694세대입니다. 2022년 안전진단 D등급으로 판정받았으나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지난달 구청의 적정성 검토 필요 없음으로 결정돼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 후 역시 정비계획 입안 제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쌍문 한양 1차 아파트입니다. 쌍문동 한일병원과 도봉로변 사이인 쌍문 3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규모는 8개 동 824세대입니다. 지난 3월 신동아 1단지에 이어 2등급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입니다. 이후 정비계획 입안 제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단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사업입니다.
도봉 제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도봉구청과 북부지방법원 중간인 도봉 이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 면적은 13,000제곱미터입니다.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까지 받았으나 두 번의 시공사 교체와 조합원 간의 이견이 있어 지난 21년에 와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 후 6월경 본공사 착공 및 분양 예정입니다. 지상 18층 규모의 5개 동 299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봉시장 일대의 완벽한 변신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들로변을 근린 생활시설로 계획했습니다. 쌍문동 백조 아파트를 포함해 724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입니다. 하늘병원과 우이천 사이 쌍문 3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 면적은 15,000제곱미터며 도봉구에서 첫 번째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된 지역입니다. 당초 백조 아파트와 인접 상가만 신청했으나 서울시 검토 과정에서 남측 일반주택 지역도 포함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용역 중으로 지난 3월에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정비계획 용역에 신속통합기획안의 내용을 담아 최종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대 25층 규모 4개 동 301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으로 정비지역과 우이천변 사이에 있는 일방 통행도로를 폐쇄하고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하천을 품은 특화단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학동 685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입니다. 방학역 서측 거성항 마을 아파트 주변 지역으로 북서쪽으로 도봉산 조망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우이신설 경전철 방학역 연장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학 1동 지역입니다. 구역 면적이 72,000제곱미터로 노후 건물이 79%, 3층 이하 주거용 건물이 70%인 노후 저층 주거 밀집 지역으로 작년 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 도봉구에서 두 번째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쌍문 1동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내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 시 각종 혜택을 주는 것으로 덕성여대 북측의 청안빌라 및 우이빌라 일대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청안빌라 일대는 31,000제곱미터, 우이빌라 일대는 82,000제곱미터로 작년 대상지로 각각 선정돼 현재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창3동 주민센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창동 대신빌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2020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작년 건축 심의를 통과해 향후 조합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상 6층 121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방학중학교 북측 방학 2동에 위치하고 있는 방학 성산빌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작년에 건축 심의를 통과해 조합에서 역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상 6층 113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심 복합 사업입니다. 도심 복합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서울에서 지정된 6개 선도지구 중 3개 지구가 도봉구입니다. 공공인 LH, SH에서 사업을 주도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도봉구청과 방학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방학역 도심복합지구입니다. 도봉 2동 지역입니다. 최고 39층 2개동 424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으로 주변의 저층 주거지와 고층의 아파트 단지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 저층부를 개방성을 지닌 공공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지구입니다. 염광교회와 인접해 있으며 창북중학교와 쌍문역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 1동 지역입니다. 구역 면적이 15,000제곱미터며 역시 지난 3월 설계안을 확정했습니다. 금년 중으로 복합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대 39층 5개동 639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으로 쌍문역 주변 침체된 상권과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고밀 복합 주거단지로 계획했습니다.
쌍문역 서측 도심 복합지구입니다. 신도봉 중학교와 노회로 건너 정의여고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쌍문 3동 지역입니다. 구역 면적이 세개 지구 중 가장 넓은 4만 1000제곱미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3월 설계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별도의 환경 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최고 45층 10개 동 1,428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으로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이 공존하는 이웃과 소통하는 공공주택 단지로 계획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도봉구의 변화된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이 모든 사업은 주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설명드렸듯이 크게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다른데요. 통상 구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 사업의 조건이 있다면 주택의 노후도는 물론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0,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지역은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해 시행하는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소규모 재개발, 자율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유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의 세 사업과 다른 점은 LH, SH 등 공공에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현물 출자받아 빠르게 사업 시행 후 아파트를 분양해 주는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점은 공공주택이냐, 단독 다세대 등 저층 주거지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선택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나 재개발의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안전진단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은 A, B, C 등급의 경우 유지보수 사용을 해야 하며 E등급의 경우에는 즉시 재건축 판정이 됩니다. D등급의 경우에는 조건부 재건축으로 종전에는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판단을 받아야 했으나 완화된 기준에 의해 구청에서 적정성 검토 실시 여부를 판단해 최종 재건축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 된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부분이 50%에서 30%로 조정된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가 개정돼 금년 7월 1일부터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1회에 한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융자 개념으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주민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지원 및 반환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결정되면 각 해당 단지에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기간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예비 안전진단 이후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하고 안전진단 통과까지 평균 2년,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받는 데까지 약 4년, 이후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주, 착공, 준공까지 10년 해서 최종 16년이 소요됩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안전진단 절차가 생략돼 통상 14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 기간은 최근 서울 시내에서 진행된 사업의 평균적인 기간을 조사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서포터가 되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심의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기존 5년이 걸리던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켜주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지역 2곳이 선정돼 진행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속통합기획이 민간이 주축되는 사업이라면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정체된 정비구역 등에 대해 LH, S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도시규제 완화, 사업성 보장, 안정적인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 또는 촉진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과 비교해 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 구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은 노후된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 그리고 가로주택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단독, 다가구 등 노후 저층 주거지가 대상입니다. 사업기간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제일 많은 기간이 소요됐던 정비계획 수립 단계가 생략돼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준공까지 약 5년이 소요돼 아주 신속하게 추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각각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을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이 블록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 층수 및 용적률 완화,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홀로 아파트에서 생기는 단점을 보완해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수시 공모로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쌍문 1동 덕성여대 북측에 위치한 청안빌라와 우이빌라 일대 2개소가 선정돼 현재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H 또는 SH인 공공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공공재개발과의 차이점은 공공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아 사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방식입니다. 후보지 선정 이후 조합 설립 필요 없이 준공까지 통상 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역세권 3개 지구는 현재 사업 계획 승인 절차 이전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사업 절차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최근 서울시 동부권에서 진행된 정비사업의 사업기간 예시입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도봉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4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전담부서를 신설해 정비사업 유형별로 재건축팀, 재개발팀, 소규모 정비팀으로 구성해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정비사업 주민상담실을 상시 운영해 사업지별 맞춤형 상담 및 현장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방문 또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주민학교는 1기 재건축 사업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여 사업 시행 시 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 소통간담회를 추진위 또는 조합, 도봉구, 그리고 필요시 서울시를 포함해 갈등 및 분쟁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시 유의사항입니다. 정비사업의 분양권 전매에 관한 사항은 금년 1월 5일 국토부에서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대해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함에 따라 종전과 다르게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추진위원장 및 조합임원은 뇌물과 관련된 경우 공무원으로 적용돼 가중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서 철회는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며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조합 창립총회 이후에는 불가함을 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재건축, 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 시 적용되는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정 사항입니다. 기존의 우수 디자인, 에너지 전략 등 6개 항목에서 제공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인센티브를 신설해 공공보행로, 열린단지, 돌봄 시설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 가능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